오즈모 포켓4 한 일주일간 신나게 써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삼트라를 구매했었습니다. 인삼트라가 뭐냐고요? 인스타 3609 울트라의 준말입니다. 어쨌든 뭐 그때도 이상형 월드컵으로 탈락한 DJI 오즈모 포켓3가 아쉬워서 이번에는 오즈모 포켓4 나오자마자 바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이건 크리에이터용 카메라로서는 총결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대비 스타일이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붉은기 걷어낸 캐논과도 비슷한 톤이기도 하고요. 뭐 카메라 전문가 분들께서는 뭐 그거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가진 모니터상으로 보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탈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캐논과 함께 영상을 붙여본 결과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저는 하루 종일 이 기기로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곰의 리뷰로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곰 구독과 좋아요. 네, 이 장면 역시 연출인 장면이죠. 그래서 요런 트랜지션도 깨알같이 시도해봤습니다. DJI 오즈모로 하는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확실히 전용 마이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냥 마이크만 연결해도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이크가 바로 전환이 되네. 어젯밤에 작업의 흔적입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맙소사다. 막상 브이로그 찍으려고 생각하니 방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청소부터 시작해줬습니다. 일단 일할 준비는 끝. 처음 찍기 시작했을 때 형광등 켜는 걸 까먹었었죠. 저조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정도로는 그럭저럭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 켜러 후다닥 하는 거 보이시죠? 불이 켜지고 나서 보니 빛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상태에서는 원래 사물들의 색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영상이 보기 편해졌죠. 고무장갑이 빵꾸가 났습니다. 고무장갑을 분명히 끼고 했는데 손이 젖었네요. 사실 저는 이 포인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물건 리뷰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개꿀인 기능입니다.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물이 있을 때 초점을 옮겨주는 기능이죠. 이게 이번 버전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알아서 초점을 옮겨줘요. 매번 물건 보여준다고 유튜브 손 하느라 어색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네요. 손을 좀 닦아야겠어. 아침을 먹어야겠죠? 저조도도 그렇고 기타 등등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얼굴 따라다니는 걸 테스트를 합시다. 짜잔. 오케이. 자, 얼굴 따라다니죠? 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요 빵 4월 25일까지로 써있어요. 근데 오늘이 4월 27일이죠? 이틀 정도 지났는데 곰팡이가 핀 것 같진 않아. 빵에 넣어 먹을 치즈를 썰다가 다시 얼굴을 추적하게 하고 싶어서 제스처 컨트롤을 시도했는데 액션 이게 잘 인식을 못해. 한 방에 될 때도 있는데 거의 한 3-4번 해야 됩니다. 요건 좀 단점인 듯. 자, 이렇게 토스트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졌습니다. 유튜브 하기 딱 좋다고 하는 이유가 땡겨서 사물을 잡아도 초점도 안정적이고 앵글도 안정적이고 부수적인 기기 없이 그냥 카메라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좋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짐벌이어도 사실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는 덜덜 떨리면서 촬영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이 버전에서 들어와서 좋은 게 이렇게 줌인을 좀 세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좋아. 정곰의 아침 식사. 자, 커피, 감자칩, 그리고 샌드위치. 자, 이제 먹방은 좀 이렇게 낮은 앵글로. 그래도 이게 지금 연속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41분째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분. 원래 햄버거 먹을 때도 감자튀김 먼저 먹는 게 국룰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스타고 울트라보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광원이 화면 안에 있을 때는 빛이 센서를 좀 간섭하는 상황으로 좀 보여요. 렌즈에 지문이 묻거나 한 게 아닌데도 계속 뿌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베일링 글레어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거 대가리가 따라다니는 기능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사실 카메라맨이 있어야지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젠 없어도 되는 거잖아. 물론 카메라 감독님의 어떤 그런 역할에 필적할 만큼 자연스러운 영상이 찍히냐? 또 그건 아니긴 하지. 돈 없는 그 솔로 제작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71%. 지금 한 56분 정도 찍었는데 요 핸들의 전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됐고요. 일단은 요 상태로 해서 일을 좀 해보죠. 일단 배터리팩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배터리팩을 일단 충전을 좀 걸어 놓을게요. 병원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수정 사항이 들어와서 요것만 딱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상 하는 일들이었긴 한데 뭐 여러 번 요청이 오면 좀 귀찮긴 합니다. 그래도 뭐 요청 사항이 복잡하진 않아서 1시간 안쪽으로 작업이 마무리되기는 했네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일단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건데 남은 그 배터리가 51%예요. 그래서 배터리팩 아까 방금 충전을 했더니 얼마 안 걸려서 충전이 완충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1000mAh밖에 안 되는데 뭐 사실 요 본체의 배터리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립의 배터리가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 거는 같거든. 그래서 요거 해서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봐요. 역광이 되니까 지금 얼굴이 좀 부서지죠? 하얗게 가려지잖아, 그지? 뭐 역시 고질적인 문제인 베일링 현상이 밖에서도 나타나죠. 야외에서도 걸을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일부 영역만 뿌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화면 전체를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오즈모는 처음 써보는지라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심합니다. 이 현상은 광각 렌즈를 쓸 때 극대화되는데 이게 렌즈에 묻은 지문 때문에 더 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버전의 경우 광각 렌즈를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지문이 더 쉽게 묻게 되는데 이걸로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수준의 문제예요. 진짜로 오즈모 포켓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품을 출시한 거야? 제품 내는데 좀 급급했나? 또 한 가지 단점은 제스처 기능에 있었습니다. 야, 계속 누가 보면은 영상 통화하면서 인사하는 것 같겠다. 아무튼 인식이 안 돼. 근데 진짜 인식률 너무 떨어진다. 인식이 잘 될 때는 진짜 유용한 기능인데 이거 안 될 때는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되네요. 야,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지 분석에 실패하는 건가? 이유를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증상 겪어보신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짐벌캠을 사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 앵글 자체를 스틱으로 조작하는 게 진짜 영 별로였어요. 물론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향대로 카메라가 따라가주는 팔로우 모드는 뭐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찍을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화면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특히나 화면상 정확히 헤드룸을 남기거나 하는 등의 적당한 화면 사이즈를 제가 잡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때 스틱으로 깨작깨작 움직여줘야 되는 게 진짜 짜친다는 거죠. 이럴 때 간편한 게 얼굴 추적 기능인데 켜고 끄는 트리거가 이렇게 둔하게 작용하면 진짜 빡칩니다. 이래야지 이제. 제가 갈 곳이 바로 저기 정형외과입니다. 느낌상 한 200ml까지 되는 느낌이에요. 어깨를 회복하자마자 어깨를 또다시 부셔버리는 아주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죠. 토할 것 같아 지금. 너무 아파 어깨가. 좀 부스팅해서 일을 좀 하고 보니까 물리치료를 받을 때 어깨 부분에다가 뜨거운 패드를 올려놔서 찜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유효한 것 같거든. 그래서 집에도 찜질기가 있긴 있어. 그래서 이따가 요거 딱 마무리하고 업무의 텀과 텀마다 한 25분 정도의 찜질 시간을 가져야 될까봐 아예 움직이지 말고 잠들어 버리던가 일단 수정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일은 뭐 계속해서 해야겠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자기 녹화가 끊깁니다. 알고 보니 디스크 풀. 자, 내부 저장 장치로 바꿨습니다. 녹화 중에 이거 빼도 괜찮겠지? 256기가 좀 꽉 찼어. 야, 이거 프로젝터 하나의 용량이 미쳤는데? 일단 백업핑을 하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백업을 하고 있다. 그래도 광원이 렌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에다가 놓고 영상을 찍으니 화면은 나름 깔끔하게 찍혔네요. 그리고 이 시점이 배터리 핸들을 완전히 재충전하고 다시 붙여놓고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의 2시간 반 넘게 쓰고 있는데도 배터리 용량은 50% 전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오전 업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수정도 다 했고 머리 왜 이래 어제 깎았는데 안 감았더니 이따 깎고 와야 되겠네. 건강을 위해서 켜야 됩니다. 어깨님의 부하를 위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25분 정도 누워있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도 전자제품인데 리뷰를 좀 할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어깨 부분에다 이렇게 되더라고. 70도까지 돼? 정신 나갔네. 30분만 지집시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김선태가 되진 않겠지. 근데 그래도 좋다. 자, 25분 맞춰놓고 자야 보이죠? 25분 맞춰놓고 누워있어야 이제 제때 또 정신을 차린다고, 그지? 아이고 사실 시몬스 침대 김선태가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되게
웃기잖아, 그죠?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돼? 네, 저는 김선태님이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분 떠들다가 잠든 20분짜리 영상이 조회수가 255만 뷰라뇨. 저는 지금 이틀째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영상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부럽습니다. 저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있어. 좋아. 찜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튼 잠에서 깨어난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점심 요리를 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게 하나 생겼죠. 우와, 이렇게 빠르게 나왔는데도 얼굴을 되게 빨리 찾아온다. 슉! 오, 슉! 오, 빨라. 저는 솔직히 이렇게 슉 하고 빠르게 오면 못 잡을 줄 알았거든? 오, 잡네. 얼굴이 빠르게 화면상으로 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요 정도까지는 못 잡는다. 입은 가만히 있자니. 이렇게 한 순간적으로 카메라 뒤로 숨어버리면 못 잡네요. 그래. 능력치 한계를 알았어. 일단 스크램블 에그를 해서 여기다 먹겠습니다. 진짜 작정하고 탈출하지 않는 이상 이 오즈모 포켓 4가 얼굴을 놓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오즈모 포켓 3부터 많은 분들이 칭찬했던 포인트일 테니까 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먹방. 여러분들이 개인 유튜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스스로 뭐 사람 만나가면서 토크하는 형식의 그런 유튜버가 아니면 되게 외로워요. 하도 사람을 안 만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한 느낌? 야, 또 이렇게 먹는 밥이 맛있기는 또 맛있네요. 역시 한국 남자들의 소울푸드는 제육볶음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 혼자 밥 먹기 시작한 지 몇 주쯤 지났을 때 압도적인 외로움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친구 회사로 점심시간에 넘어가 점심을 몇 번 같이 먹었는데 야, 이거 점심 집에서 먹다가 밖에서 먹으니까 점심값 나가는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치료가 싹 되었습니다. 그 이후론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진짜 맛있고 저렴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10분도 안 돼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 하는데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완뚝! 집에서 일하는 유튜버를 추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집안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채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에 빨래 개고 있어야 되고 집 청소하고 있어야 되고 설거지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일과 집안일이 분리가 안 되면 일하다 집안일하다 일하다 집안일하다 해서 자꾸만 집중력이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엔 조금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 오즈모 포켓 시리즈의 가장 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방수가 잘 안 된다. 요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날씨가 저렇게 굳게 되면 야외 촬영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촬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스타고 울트라나 오즈모 액션 같은 기종을 쓰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메리트가 좀 덜한 편이에요. 전 솔직히 오즈모 액션은 안 써보긴 했지만 그거 살 거면 차라리 인스타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 고 울트라 말이죠. 인스타도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죠. 근데 이제 대가리가 분리되는 인스타 고 울트라가 저는 조금 더 범용성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스노보드 촬영 진행했을 때 그거 이제 체스트 캠으로 달아주고 이제 그분한테 시선컷 찍어달라고 했을 때 진짜 이쁘게 잘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다양하고 잘 나와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12시를 조금 넘겨 집안일에 한참 몰두하다 보니 배터리가 다 나간 줄도 모르고 혼자 한참 떠들고 있었더라고요. 자, 이때가 대략 12시 38분경 추가 배터리 팩 1.5개 풀 소모, 본체 배터리를 원사이클을 완전히 소모하기까지 순수 녹화 시간 3시간 26분 36초가 기록이 됐네요. 추가 배터리 팩 없이 짐벌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거의 2시간을 풀로 녹화할 만큼 배터리 효율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게 충전 역시도 배터리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전용 충전기가 아닌 다른 회사의 충전기를 사용하면 최선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20여 분 만에 80%, 30분 만에 완충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충전되는 기기 처음 봤어요. 이 정도 완충하고 나면 향후 2시간은 거뜬하니까 연속 사용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씻고 나왔고 이제 날 좋을 때 로그 촬영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가 되고 있어요. 오후에 비 내린다고 예보가 있긴 있었거든. 그래서 아예 지금 비가 내리기 전에 일단 나왔어. 보이시나요 저기?
벤치가 하나 있죠? 이 벤치에서 물건을 쭈루룩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연물은 또 너무 그렇잖아. 이게 꽃 찍으면 또 너무 할아버지 같다고. 아니 근데 DJI가 이쪽 그러니까 고대비 영상 원색이 잘 살아나고 배경이 확 죽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고대비 타입의 그 화면 색감을 잘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가지고 온 제품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볼게요. 가급적이면 원색을 구분하기 좋은 것들로 아이템을 좀 갖고 와봤어. 확실히 구름이 꼈더라도 야외로 나오니까 피사체들의 발색이 되게 좋더라고요. 로그 촬영을 시도해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색에 가까운 사물들을 몇 개 밖으로 가져가서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영상의 느낌이 요렇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DJI 로그 촬영을 해보고 DJI가 왜 기본 촬영에 대한 컬러감을 이렇게 구리게 가져갔는지 이해가 진짜 도통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발색도 죽는 데다가 인물의 생동감마저도 챙겨가지 못하는 기본 셋업이었죠. 네, 사실 저는 색보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자신있게 뭐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맨눈에 맨 모니터로만 봐도 야, 이건 진짜 뭔가 기본 세팅으로 놓고 찍으면 확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전에 썼던 액션캠은 사실 그냥 기본 필터와 기본 설정으로 놓고 썼을 때 기본 화질이 엉망이어서 그렇지 색감이나 대비면에서는 그냥 준수한 편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액션에만 신경 쓰고 그림의 느낌만 가져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오즈모 포켓4의 경우는 기본 셋업이 납득이 좀 어려운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편집하고 있는 모니터가 색보정 전문가를 위한 모니터는 절대 아닌 걸로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와 제가 편집하고 있는 이 이미지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 두 개의 비교샷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차이가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은 로그 촬영이 아닌 기본 색상 모드로 촬영을 하고 영상 안에 광원이 없는 상태라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이 캐논과 색감과 대비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브캠을 인스타로 쓰고 있었는데 야, 이거 볼 때마다 컷을 바꿀 때마다 튀는 색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이즈도 상대적으로 적고 로그 촬영 모드도 있는 이번 오즈모 포켓4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색상의 전문성 면에 있어서는 소니 S로그에 살짝 비빌 수준 정도는 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오즈모 포켓3에 있었던 DJI 로그 M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색보정 난이도를 갖고는 있었지만 현업에서 전문적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오즈모 포켓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아지게 된 것이죠. 브이로그로 시작해 색보정 이슈로 마무리 짓게는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만들어 본 결과는 생각보다 흡족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브이로그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11시 10분이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오즈모 포켓4와 함께한 하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브캠을 쓰지 않고 오로지 벌어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담아내는 능력은 3나 4나 오즈모를 따라올 기기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약점으로 작용했던 로그 촬영 역시 센서가 적층형으로 바뀌고 화소도 거의 4배 가까이 좋아진 탓에 10비트 로그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현장에서 사용을 해보고 파일을 뜯어봤을 때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이 그랬습니다. 로그로 예뻐지는 색감을 보니까 기본 촬영 모드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역체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튼 저는 이 오즈모 포켓4 10점 만점에 9점 주고 싶네요. 카메라가 필요한 브이로거나 생활형 유튜버들에게는 약간의 고퀄리티 이미지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탁월한 기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진짜 나 정말 유튜브 할 거야. 근데 카메라가 필요하거든. 하나 좀 추천해 줄래? 휴대폰 카메라로는 좀 아쉬워. 더 좋은 카메라, 더 편리한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당하게 이 카메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기죠. 3를 살까 4를 살까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스토리텔링만 주구장창 하고 싶어,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겪는 일들을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이 좀 적은 분들은 오즈모 포켓 3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도 80만원 중반대까지 쓰실 수 있고, 조금 더 내 생활 밀착형 컨텐츠 플러스 조금 더 폼나는 영상, 조금 더 예쁜 영상을 좀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이 하드웨어를 더 길게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즈모 포켓 4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인치 센서라고 하는 이 고성능 스펙 자체가 아무래도 기계의 수명을 조금 더 늘려주게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두울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화질을 안정적으로 예쁘게 뽑아줄 수 있는 기계는 3보다는 4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오즈모 포켓 4에 대한 리뷰였고요. 저 점검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서 해당 제품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점검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곰빡.